네, 11시에 예정이 됐었던 카카오의 두 대표이사의 현재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두 대표이사가 아니고 방금 전 공시를 통해서 남궁훈, 홍은택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홍은택 대표이사 체제로 남궁훈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고요.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보상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금 대국민 사과 가운데 카카오의 주가는 더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4%대 강세를 보였던 카카오의 주가는 현재 구간 2% 후반대까지 하락세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나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탄력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대국민 사과와 이 남궁훈 대표의 사임이 과연 카카오에는 어떠한 변화 또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슈로 시장이 받아들이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 어쨌든 대국민 사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룹주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됐다는 부분 다시 전해드립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한 넷플릭스 이야기는 오늘 오전장 내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시장에도 연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음봉 전환,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넷플릭스의 이런 순증, 가입자 증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우리 시장의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이런 K 콘텐츠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그쵸? 있죠. 예. 네,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넷플릭스 이야기부터 하자면 109만 순증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도 저는 순증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사실 가졌거든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순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들었어요. 네. 3분기 순증이 200만 명에서 241만 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생각 컨센서스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거의 15%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벽 시장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 오늘 이제 오늘 저녁 보면은 상당히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거의 지금 4일 동안 어제까지 4일 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넷플릭스 주가가 210불에서 지금 240불까지 갔는데 아마 오늘 밤에 보면 상당히 또 급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이게 실적이 실제로 나오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두고 볼 여지는 있지만은 일단은 예상 외의 가입자 수가 3분기가 240만 명으로 급증을 하면서 올해 신규가 거의 한 450만 명까지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콘텐츠 연초에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영우, 수리남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영향도 충분히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3분기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급증한 이유는 그 미국에서 만든 그 이제 작품이 있어요. 더 크라운이라는 네. 영국 그 드라마. 있고 그다음에 기묘한 이야기가 아주 꾸준히 지금 시청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게 4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시청률을 하면서 가입자 수를 올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 3분기 매출을 살펴보니까 매출은 한 5.9%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79억 2,600만 불로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15억 3,300만 불인데 영업이익은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이 12.64%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저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가입자 이제 넷플릭스 보기 위해서는 이제 넷플릭스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가입이 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그러니까 프리미엄까지 있는데 이게 9,500원에서 한 1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싼 거는 한 명만 볼 수 있고 뭐 비싼 거는 4명, 5명까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차피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화폐로 결제가 돼요. 이게 달러가 갑자기 강세라고
달러 대비해서 변동은 안 하거든요. 그쵸.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로 수입을 측정해야 되니까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저평가, 낮게 되는 평가가 달러로 받으면서의 손해 부분이 연결되면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어차피 매출액 늘어나고 중요한 게 이제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익이 3.1불이 나와서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봐서는 어떤 그 넷플릭스의 선장성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이제 요금제, 그러니까 광고를 포함한 화소가 조금 낮은 요금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마 5,000원대로 11월 초부터 새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넷플릭스에 과연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뭐 우영우나 수리남 이런 게 우리나라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 제작 환경을 보니까 러닝에러티 이런 게 없고 아예 돈을 처음에 딱 주고 뭐 얼마나 인기가 있던 말던 딱 그 금액 이상으로 수익은 사실 못 내잖아요. 예, 그게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이익이죠. 그쵸? 이익이죠. 뭐 대박을 네. 터뜨렸으니까 이익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작업체에서는 조금 이제 손해인데 방법이 없어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 우영우나 수리남이 넷플릭스에 안 올라왔다면은 그만큼 히트를 쳤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요금제가 이제 좀 싼 게 나와요. 넷플릭스가 요금제가 지금 5,500원인가요? 11월부터 광고 요금제라 네, 맞아요.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요금제를 다운시키는데 네. 대신에 영화를 보기 전에 광고를 봐야 돼요. 이게 건너뛰기도 못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15초에서 30초가량의 오, 이제 꽤 기네요. 광고를 무조건 보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화질은 기존의 뭐 이제 저가 요금제랑 똑같은 화질이에요. FHD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 요금제 제일 비싼 건 4K로 나오거든요. 네. 상당히 깨끗해요. 근데 저가 요금제는 이제 화질이 낮은데 그렇게 뭐 이게 화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볼만해요. 한데 일단은 요금제를 변하면서 그거와 관련돼 갖고 우리나라 광고업체들의 수익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나스미디어라든지 FSN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광고 회사가 맞아요.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가, 오리콤, 뭐 인크로스 이런 주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넷플릭스의 이런 유료 광고 관련된 요금제는 이런 광고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콘텐츠주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단기적인 테마 형성 정도일 뿐 큰 기대를 안 하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오르기 바닥에서 올라가는 하는데 네. 지금 뭐 콘텐츠주, 뭐 K-팝 관련 뭐 이런 뭐 제작 회사 전부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미국장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건데 특별히 이것만 뭐 좋아서 올라간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한 3, 4일 올랐기 때문에 한번 내일쯤은 또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장은 미국 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미국 장을 따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미국 장의 시세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시간외로 급등을 했고 최근에 그 유아 콘텐츠 로블록스 있잖아요. 그것도 바닥을 치고 거의 30일에서 43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는 글쎄 전체 장이 좀 빠질 때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힘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방어하는 쪽으로 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주에 이어서 게임주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무슨 게임 관련된 모멘텀이 있나 봤더니 이거 보면 가상화폐 관련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네, 지금 위메이드 얘기 네. 나오는데 위메이드가 최근에 거의 뭐 바닥권에서 거의 4일 동안 급등을 했어요. 오늘도 지금 상승폭 많이 줄였어요. 많이 오르고는 줄여서 올라가다 있어요. 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데 완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아무리 재료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 때문에 어떤 그 위축감
그다음에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올라가면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거에 따른 단기 매매에 주력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게 이제 위믹스라는 그 이제 코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위믹스 3.0 버전이 콘텐츠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인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우리가 메인넷이라고 업계에서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넷이 내일부터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위믹스가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요거를 새로운 걸 또 발행하는 이거 위믹스 3.0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코인을 또 발행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위믹스 코인을 위믹스 클래식이라고 명칭을 하고 새로운 위믹스 코인을 지금 발행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쪽 업계하고 또 상의돼서 코인 발행 조건에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아마 발행하는 쪽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행하게 되면 새로운 또 이제 코인이 등장하고 그거에 따라 수익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제 위메이드의 어떤 그 성장성을 조금 더 이제 바닥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위메이드가 지금 거의 그 연내에 100개 정도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좀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메인 그 넷에다가 위메이드의 작품, 그러니까 어떤 게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체나 어떤 그런 게임을 좀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리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분배를 해서 어떤 수익 양상을 보이는데 연내 100개 정도의 그 게임을 블록체인 관련한 게임을 좀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메이드 3.0이라는 게 게임뿐만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e스포츠, 거기에 지금 금융까지도 지금 블록체인 연결되니까 네. 이런 쪽으로 연계하면서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지금 가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메이드 지금 나오는 위믹스 3.0이라는 거에 대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좀 열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생각이 듭니다.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보이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게임주는 정말 본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신작 게임에 대한 얘기는 없는 가운데 이런 얘기로 일단 올랐다가 지금 보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꺼지면서 주가에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 콘텐츠 이 둘 중에 한쪽을 또 고르라면 어느 쪽을 고문님께서는 고르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예, 둘 다 어렵죠? 선택 안 하시겠습니까? 네. 예, 뭐 그건 제가 보기엔 어떤 선택,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냐 저런 업종이냐 어느 쪽에 네. 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요. 아니, 왜냐면요. 없고, 저희가 예. 이제 게임주랑 콘텐츠주 했는데 탑픽 딱 한 종목 들어보려고 하는데 고모님께서 고르시는 업종에서 탑픽을 골라보려고요. 아, 예. 예. 저는 예상 외 종목을 한 번 좀 보고 있어요. 하이브입니다. 왜요? 하이브가 지금 이제 하이브에서 가장 마지가 이제 진인데 이번에 이제 군대 복귀하겠다고 이제 연기 신청을 취소를 했지요. 복귀 아닙니다. 아직 안 갔고요. 예, 안 입대를 갔고요. 하겠다고 예. 했습니다. 네. 연기 신청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진짜 하이브의 대표적인 BTX의 그 이제 성장성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미 하이브는 BTX에 대해서 접어놓고 일단은 영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세븐틴이라든지 TXT, 르세라핌이나 새로운 그룹도 나오고 일본 뭐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차트에 올라가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이쪽 하이브의 그 BTS 얻은 치우친 것을 네. 제가 보기엔 이미 덜어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하이브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장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거의 바닥은 찍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에서 사는 거
조정은 되겠지만 사는 되면 거의 목표가는 한 16만 원 네. 정도도 보고만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는 역설적이긴 한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탑픽으로 하이브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